네, 자 이번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작년과 똑같이 먹고 움직였는데 배에, 턱에, 팔뚝에 살이 붙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네. 점점 늘어나는 나이살 고민이시죠? 저희가 네. 지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이살을 박살내는 비책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송영섭 한의사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그리고- 배우겸 방송인 박재민 씨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다 하얀색이에요. 혹시 방송하다가 뭐가 튀어서 묻더라도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 저희한테 만능 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거 말씀을 드리고. 네네. 자, 원장님도 혹시 나이살 고민해 본 적 원장님은 없으시죠? 뭐 이거는 없을 워낙 것 날씬하니까. 같아요. 나이살이 아니라 이제 82년대 제가 이제 군의관 갔는데 네. 그때 우리 큰애를 갖다 집전에 뵈가지고 네. 그때 33로 시리즈를 먹었어요. 예. 집사람이 인신하다 삼삼로우? 보니- 네. 낮은 거? 그러니까 삼겹살, 삼계탕, 로스구이. 아, 삼삼로 나는 또 세 가지가 낫다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래서 아니구나. 그때 보니까 한 8kg 쪘는데 아. 그다음에 운동에서 뺐고요. 네네. 작년에 이제 제가 좀 근육을 좀 키우려고 올 겨울에 2kg 근육을 끼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다음에 살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 이분은 정말 비인간적인 분이세요. 보통은 좀 여유도 왔다가 다시 뺐다 맞아요. 이래야 되는데 너무 너무 FA 철저하세요. 같아요. 대단하시다. 아무튼 원장님 그런데 이렇게 그냥 살찌는 거하고 네. 나이살하고 뭐가 가장 큰 차이인가요? 그냥 살찌는 건 나이살은 다른데 뭐냐면은 지금 혜정 씨가 20대죠?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예, 몇 년 네네. 전에는 20대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자기가 좀 살이 쪘을 때 네. 저녁을 좀 덜 먹고 하면 금방 빠져요. 네. 아, 근데 30대는 저녁을 좀 덜 먹고 운동을 좀 해야 돼요. 네. 맞아요. 40대가 넘어가면 저녁을 좀 덜 먹고 운동을 해도 잘 안 빠져요. 아.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때는 호르몬 분泌때문에 그래요. 예. 아. 그때가 되면은 40대가 넘어가면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 네.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근육이 떨어지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없어져 가지고서 어. 그것으로 인해서 살이 찌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했지만 운동하고 음식만 줄여 잘 안 빠집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네. 한의학에서는 나이살의 원인을 뭐라고 보나요? 습담이라고 봅니다. 습담. 습담이라는 거는 이제 노폐물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네, 네.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냉장고 맨 처음에 샀을 때 네. 안쪽에 어떤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 초반에는 정리가 잘 되고 그렇죠. 넣었다 뺐다 되고 신선하고 그렇게 유지가 되는데 네. 이게 5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안에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네. 또 이렇게 잘 치워지지도 않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안쪽에서 부패되는 음식물들을 습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게 이제 안쪽에 정체돼서 비만이 생기고 또 이렇게 붓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이살 누구나 다 고민이라고들 생각하고 실제로 네네. 그렇습니다만 네. 연예인들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똑같나요? 비법이 있나요? 이게 좀 피해갈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요?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배우들, 여스타들조차도 사실 나이살에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네. 이 가수 엄정화 씨 같은 경우도 나이를 먹으니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진다. 아. 뭐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이 참 철저한 분인데. 네, 배우 박계미 씨 같은 경우도 먹지 않아도 찌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체력을 위해서 먹는 거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한다는 갈등 속에서 굉장히 네. 고생을 많이 했다. 박혜미 씨는 찐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이런 고민을 하시네요. 네, 저도 사실 굉장히 건강한 모습만 봤었는데 뭐 이런 또 고충이 있다고 하고요. 제일 놀랐던 거는 모델 장윤주 씨, 30 지나니까 관리가 필요하더라. 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델들조차도 사실은 뭐 호르몬의 이런 분비가 줄어드는 거는 피해갈 네, 수가 네. 없구나. 예. 역시 연예인도 인간이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네, 네. 예. 이 원장님과는 다릅니다. 자꾸 절 잡고 그러세요? 네, 또 이 나이살도 자가 진단법이 있다면서요, 원장님. 네, 자가 진단법 있습니다. 패널 저희가 준비했답니다. 그러세요? 깜짝 놀랐나 봅니다. 예. 근데 이 자. 나이살을 왜 빼야 되냐면요. 네. 중요한 게 뭐냐. 나이살이 들게 되면은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 심내 혈관 질환, 네.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 네. 가장 무서운 암이나 치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이살을 꼭 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희가 그래서 진단을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항목을 저희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저희는 네. 다 했어요. 이렇게. 어. 요 항목이 5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루에 5,000보 이하로 걷는다. 첫 번째. 그다음에 빵, 밥, 면 등 탄수화물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 최근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다. 부모님이 나이 들며 뚱뚱해졌다. 배, 허벅지처럼 살이 많은 것을 잡으면 아프다. 그래서 저는 2개를 체크했어요. 와, 막대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와, 예, 그냥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지금 받은 거야? 지금 막 받은 것 같네요. 아유, 따끈따끈하네요. 아, 근데 이 하필이면 아니 5개. 아침에 빵 먹잖아요. 아, 근데 진짜 체크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빵을 먹는데 네. 집착이 심하다. 집착이 심하진 않아. 요 저는 아. 면에 대한 집착이 엄청 심해요. 면을 우리- 너무 좋아해요. 혜정 씨가 최혜정 제일 씨는? 많네. 최혜정 씨는? 네. 하나, 세 개나 둘, 있네? 세 개나 난두 있네요. 개인데. 아. 조심해야 되는데 네, 그냥 네. 여기서 다섯 번째 거 있잖아요. 네. 네. 배 허벅지처럼 살이 많은 것을 잡으면 아프다. 이건 어떻게 잡냐면 잡는 게 네, 네. 꼬집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잡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네, 네. 이렇게 잡았을 때 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아프잖아요. 네. 그럼 거기가 바로 셀룰라이트가 많은 겁니다. 아 이렇게 잡았을 예, 때. 이렇게 잡았을 때. 요 뱃살도 이렇게 잡았을 때. 예, 이렇게 잡았을 네, 때. 전체적으로 손바닥 이렇게 잡았을 때. 예, 손바닥 잡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최혜정 아프다고 씨. 아무도 안 없진 하네. 않는데요. 네. 참지 않아도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부들부들 떠시는 티가 것 같은데. 났네요.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네. 아프면 안 된다. 예.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예, 얘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최혜정 씨는 저랑 다르게 네, 네. 부모님이 뚱뚱해졌다. 요거 이제 집안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가족력. 네,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면 예. 부모님이 한쪽이 비만이 생기면 네. 그 자식이 비만이 생길 확률이 네. 20% 30% 올라가고 네. 양쪽이 그러면 60% 80% 올라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해야 그럼 돼요. 다섯 네. 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으면은 나이살 위험한 거예요? 아니 한 가지만 있어도 위험합니다. 아, 예? 그래요? 진짜요? 네, 한 가지만 있어도 위험합니다. 오, 이건 굉장히 하드한데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최혜정 씨는 잠깐 지금 정정하고 싶은 건데 저희 부모님이 뚱뚱까지는 아니고 한 통통 정도. 부모님 이거 보고 갑자기 있는데 보이시니까 불쾌하실 수도 있겠다. 갑자기 바꾸고 있어요. 아니 어머니께서 그래서 그럴 거 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아니 얘가 나를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럴까봐 제가 살짝 정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네. 세 가지나 있으니까 최혜정 씨 같은 경우 조심해야겠네요. 결혼하고 나서 출산하고 이러면 더 조심해야겠네.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세 가지가 이상이 있으면 좀 많이 조심해야 되고 아. 한 가지만 있어도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집착력이 굉장히 심한 찔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네. 세 가지가 위험하고 예. 한 가지가 있어도 꼭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이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살 X 파일. 네. 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이살. 이것이 더 많이 찐다. 고기가. 뭐가 더 많이 찐다? 아, 어디가? 고기가 많이 찐다. 아, 아니 고기. 고기. 계란이 많이 찐다. 뭐. 아니 답을 유원정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저희 아니, 왜 질문지를 푸시는 입장에서 여자가 여자가 더 많이 찝니까? 이거는 거짓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성과 남성분들이 봤을 때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이제 살이 더 쪄서 보이잖아요. 네. 그게 네, 네.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의 차이예요. 남성분들은 내장 지방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고 여성분들은 피하 피하 지방이 지방. 많이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누웠을 때 축 퍼지면 그게 피하 지방이 많은 거고 누웠을 네네. 때도 볼록하면 내장 지방이 많은 거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 내장 지방이 많고 여성분들은 피하 지방이 많다 보니까 늘어지는 게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예. 봤을 때 나이 들면 여자들이 좀 더 많이 나이살이 찌는 것 같다라고 네네. 느끼는데 네네네.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다. 그러면 똑같다. 남성분들이 나이살이 좀 더 쉽게 빠질 수 있을까요? 네네. 왜냐면은 이제 중년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제 시작은 남성의 비만의 시작은 회식, 여성의 비만의 시작은 출산 이후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할 때 아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복부 쪽에 이제 지방이 좀 차게 돼요. 네. 그리고 출산한 후에는 그게 좀 잘 빠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죠. 근데 네네. 그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 이제 지방이 축적되는 걸 좀 막아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줄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축적량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회식만 줄여도 예. 살이 조금 쉽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회식이 저게.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자분들이 조금 더 살을 빼는데 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이살. 몸이 아닌 여기에도 찐다. 몸이 어딜까요? 몸이 마음에도 손가락. 발, 발가락, 다 나옵니다. 네. 네. 희한하게 나올 것 같은데. 얼굴. 얼굴. 그러니까 얼굴 맞네요. 귓볼 뭐 이렇게 다 하니까 코 뭐 이런 거 다 치잖아요. 네, 이게 얼굴에 이제 찐다라는 개념은 네. 피부가 처지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얼굴에 살이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붙는다라는 느낌보다도 네. 피부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처지게 되죠. 탄성이나 아니면 수분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늘어지게 되고 이 늘어지게 되면 여기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노폐물이나 지방들이 좀 쌓이게 돼요. 그러니 네, 이제 네. 심부볼이나 아니면 턱 라인 같은데 이제 좀 밑에 이중턱 같은 경우도 지방이 좀 많이 쌓여서 나이살이 이제 얼굴에 많이 네. 붙은 걸로 보이는데 네.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노화 때문에 피부 처짐이 일어나서 그쪽에 이제 지방이 많이 쌓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독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말이죠. 홈쇼핑 네. 보면서 이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환장을 하는 경우가 네네. 팔 이렇게 떨리고 있는 거를 뺄 때. 아. 그러니까 요 팔뚝에 살이 찌잖아요. 덜덜덜덜. 덜덜이라 그래요. 예, 이거를. 예. 여기도 찌고 막 배에 찌고 이렇게 특정 부위에 찌는 거는 또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남자하고 여자 차이인데 네.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회식 많이 하다 보니까 얼리 찐다고 그랬죠. 배로 많이 쪄요. 네. 또 한 가지 나이가 들면은 남자는 남성 호르몬,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이 호르몬 자체가 재민 씨가 잘 알겠지만 근육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육이 없어지다 보니까 남자는 배가 찌면서 여자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고 네. 여자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여성 예. 호르몬이 생리할 때 되면 이렇게 붙죠 막 몸이. 아. 순환이 잘 안 돼. 어디 잘 안 되느냐? 예. 팔뚝하고 허벅지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허벅지하고 팔뚝이 많이 찌면서 특히 출산한 다음에는 뭘 하냐? 애를 안고 다니잖아요. 예. 애를 안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아, 이쪽이 팔쪽이? 예, 그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예. 바로 팔뚝에서 여기서 다 근육이 찌는 게 아니라 예. 근육은 줄어들면서 노폐물이 아. 쌓여가지고 아까 이렇게 누를 때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 셀룰라이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남자는 배, 여자는 팔뚝하고 허벅지가 많이 생기고요. 귀가 약간 노래 다르네요. 제목 같네요. 그리고 여자들은 또 아이 낳잖아요. 네, 네, 네. 아이 낳고 나면 골반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아. 골반이 늘어난 게 잘 줄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냥 아랫배로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 여자랑도 찌는 부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참 붓기도 붓기인데 얼굴까지 또 나이살이 붙는다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실 텐데요. 네. 박재민 씨께서 네. 스마트폰으로 또 나이살 빼는 방법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야, 뭐, 많이 연구하시네요. 네, 뭐 사실 뭐 제가 만든 운동법은 아니고요. 얼마 예. 전에 좀 화제가 됐던 운동법인데 집에서 지금도 아마 보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들고 계실 겁니다. 네. 이거 얼굴이 붓는다는 것은 결국 이 안에 어떤 신진대사의 흐름이 좀 원활하지 못한 거거든요. 네. 특히 네. 여기가 뭐 광대뼈라든지 이런 부분에 뼈가 돌출되고 그 위에 피부가 얇게 덮여 있는 부분이 얼굴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여기 뭐 뭉툭한 모서리라든지요, 네. 아니면 날개 부분으로 지금 한번 네. 뭐 들어보시면 이제 네, 다- 저기 다 있는데. 스마트폰이 네. 있는데요. 이 물론 이제 넓은 스마트폰 면이 중에 혹시 아니고요. 본인이 날카로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또 엣지는 걸로 하면 비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제 옆에 날이 긴 부분이라든지 예. 이제 뭉툭한 부분으로 모서리. 네, 모서리 부분으로 광대뼈 라인이 있죠. 예. 이 라인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아. 내가 편하게 TV 보시면서요. 네. 편하게 눌러보시면서 오. 여기 딱 느꼈을 때 네. 근육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이쪽에 이제 뭐 송 원장이 또 추가 설명하겠지만 이제 혈 같은 거 이제 지나가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눌러주면서 마사지 해주고요. 예. 네, 역시 이 귀 안쪽에 귓볼 안쪽에 네. 네, 여기 움푹 패인 곳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눌러주고요. 아, 이 안쪽으로. 네, 오. 눌러주고 특히 야, 이 뒤에 스마트폰이 이것도 이런 데도 쓰이네. 네, 이 모서리가 동그란 게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네요. 만약 이게 없으면 뭐 엄지라든지 뭐 네. 펜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밑에 이 턱 라인, 턱라인. 오. 네, 이 부분도 여기 여기가. 밑에를 네, 눌러주니까 붓기가 좀 잘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오, 야, 요즘 왜 나도 홈쇼핑 이렇게 하면 가면 박재민 씨처럼 날렵해지는 거예요, 턱이? 아, 저도 지금 매일 이걸 해야겠습니다. 아니, 보시는 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화면이 뚱뚱하게 나오냐며. 근데 홈쇼핑에서 파는 뭐 그거는 다 어떤 그거 유전적으로 타서 안 됩니다. 기구 같은 네.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네. 너무 세게 자극하시거나 너무 오래 자극하는 거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쵸. 주의하시면서 예. 네, 네, 네. 편안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박재민 씨가 지금 좋은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 네. 네, 송 네. 원장 보시기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그럼요. 우선 네. 이제 기본적으로 뒤쪽 턱선 라인을 이제 살려준다고 했던 부분들 네, 이제 네. 림프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네. 이걸 네, 꼭꼭 네. 눌러주고 하면 순환이 잘 되고 또 이렇게 지방도 같이 좀 빠질 수가 있고요. 네. 모서리로 이렇게 누르는 부분들이 이제 다 얼굴의 혈자리를 자극할 수 있는 아, 제대로 부분들이니까 했네. 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네, 누를 네. 때 너무 세게 누르면 림프들이 손상이 가니까 네, 네. 아프지 않을 정도로 누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아, 스마트폰 보지만 말고 또 이렇게 활용도 해야겠네요. 네. 자,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이살. 네. 이것 때문에 더 심해진다. 꽤 어. 긴데요, 답이. 길죠? 나이살. 이것 네, 때문에 더 궁금증 심해진다. 빨리 빼드릴게요. 예. 네네. 꽉 끼는 속옷. 네. 여성분들도 어? 해당될 것 같아요. 여- 아니, 여성분도 보통은 이렇게. 꽉 끼는 옷을 입으면 예. 긴장감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살도 안 찌고 이게 딱 유지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예. 네. 그것 때문에 병이 더 많이 생깁니다. 아. 왜? 아. 순환이 안 되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름 되면은 딱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딱 입었는데 어디가 툭 튀어나오죠 여기? 아, 네네. 네, 브래지어 라인 살이 나와요. 네, 위아래로. 네, 위아래로 튀어나오는데 그게 왜 네, 그러냐? 네. 브래지어를 딱 우리가 입게 되면 거기 와이어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얘가 이걸 갖다 꽉 눌러서 겨드랑이 꽉 누르게 되면 우리가 전에 했지만 림프절 배울 때 네.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목 다음에 여기 겨드랑이에요. 아.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많은데 이 림프절을 갖다 꽉 누르게 되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얘가 밑에서 올라오는 게 못 올라가니까 윗팔에 네, 살이 네. 쪄요. 아. 등에 살이 쪄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강남 차병원에 유방외과 박기린 교수가 했는데 네. 네. 유방이 계속 눌려가지고 순환이 안 될 경우에는 여기서 암이 나오는 생길 수도 있다고요? 예, 독소가 있거든요. 우리가 세포에서는 이제 산소 갖다 주고 네. 양소 갖다 주고 이산화탄소하고 찌꺼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네. 이 찌꺼기가 못 나오게 되면은 예. 유방암도 생길 아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속옷을 안 입을 수도 없잖아요. 입어야죠, 네. 당연히. 어떻게 해야 그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브레이저를 갖다가 딱 착용해서 자기가 네. 네. 입은 다음에 자기 겨드랑이가 꽉 끼나 안 끼나 보고 겨드랑이 쪽이. 끼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여러분들 왜 보정 속옷 입는다고 꽉 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네. 이쪽에 또 배가 안 좋아지고 여성들은 이게 임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젊은 여성들. 그런 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보정 속 안 입으시죠? 예. 네. 아니 그럼 민감한 순간 질문 하세요 당황했는데. 생방 중에. 예. 아니 부기가 나이살로 이어진다는 네. 속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잘 붓는 분들이나 아니면 붓기가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엔 네. 그게 살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맨 처음에는 그냥 부어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정체돼 가지고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각종 노폐물들이 쌓이고 뭐 셀룰라이트도 쌓이게 되고 지방도 쌓이게 되면서 네. 결국엔 이게 내 몸에 살로 변한다. 그러니까 부기가 살로 변한다는 거는 맞는 네네네, 거예요. 그렇게 생각. 그러면 에나코찐 살 예, 예. 이것도 네. 나중에 나이살로 그냥 연결이 된다 이 말도 혹시? 항상 여성분들한테 듣는 게 애 낳고 난쪘다. 예, 그러니까요. 10년이 지나도 아마 100년이 지나도 애 낳고 찐 살이 안 빠진다라고 네, 얘기하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출산하고 나서 석 달 안에 승부를 봐야 돼요. 아. 석 달 안에 이제 무조건 빼셔야 되고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안쪽에는 거의 대부분 빼셔야지 그렇게 조절을 하셔야 되는 예, 거예요. 안 네. 빼시 그러니까 산 후에 네. 그렇게 안 빼시면은 정말 잘 안 빠집니다. 여보 들었지. 아 근데 저희 와이프는 실제로 말라가지고 예, 살이 그렇게 거의 안 못찔것 쪘어요. 같진 않아요. 예, 야, 살이 안 쪄서 못 다행인데 받으셨네요. 네, 살이 네. 많이 찌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네, 이번에는 네 번째 네. 엑스파일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살 타파. 이 호르몬이 중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성호르몬, 뭐라고 성호르몬. 여성 성장 호르몬? 호르몬. 아, 하나 맞췄다. 네, 성장 하나. 호르몬이네. 예. 한 끗 왜냐면 차이인데 이게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20대보다 네, 네. 10년에 14.5% 성장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누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빨리 감소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어주고 골다공증을 갖다 예방해 주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갖다 없애주고 혈관 속의 지방을 갖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떨어지기는 반대로 뭐냐? 근육이 없어지니까 기초세상 떨어지고 지방이 올라가니까 배가 점점 나오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고도비만 치료할 때 이 성장 호르몬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이제 보조를 하는 건데 어. 이 사람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고도비만 아니더라도 네. 너무 기운이 없고 근력이 떨어지고 한 사람들은 운동을 못 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성장호르몬 검사를 해서 성장호르몬이 떨어진 걸 보충을 해주면은 네. 뱃살이 들어가면서 근육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네. 도움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운동을 많이 하면 이제 성장 호르몬이 생긴다는 거. 그렇죠. 운동도 하고 네. 근데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력이 없으면 못 하니까 얘가 있어야지만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예. 같이 네. 보조 도움을 받는 거죠. 아, 그냥 평소에 있을 때 때는 운동을 미리미리 좀 하면 되죠. 해야 예. 된다. 아, 예. 네. 자, 먹지 않아도 저절로 찌는 나이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나이살을 잡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아우. 송 원장이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제가 자, 뭘까요? 준비해왔습니다. 오. 자, 이게 세 가지가 준비가 돼 준비되어 있는데. 있는데요. 율무, 약인가요? 구기자, 우엉이거든요. 오. 네,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네.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이제 붓기를 좀 많이 빼주고 노폐물을 좀 없애주는 그런 약재들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이 율무 같은 경우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저도 다이어트 약 처방할 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율무가 의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약에서 다이어트 약 쓸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재 자체예요. 근데 먹으면 포만감을 좀 많이 주고 또 몸에 있는 노폐물이나 또 붓기를 잘 빼줄 수 있는 약재라서 네.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식사를 할 때 이제 밥 먹을 때 좀 율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같이 넣어가지고서는 팥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좀 밥을 해가지고 좀 드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구기자 같은 경우는 좀 간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해독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역시 좀 살을 빼는데 도움을 주고 네. 우엉 같은 경우도 우엉. 붓기를 빼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어. 차로 해서 드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뭐 율무로 차도 먹어도 되고 그 네, 섞어서 밥 먹을 먹어도 때, 되고 예, 따로따로 뭐 먹어도 되고 해가지고, 상관없는 예, 거예요? 예, 예. 세 가지를 혼합해서 먹어도 되고. 네네. 네. 서로가 이제 상충되는 건 아닌 거죠? 네네, 괜찮습니다. 예. 네, 참 이렇게 저희가 먹거리도 알아봤는데 또 운동이 빠질 수 없잖아요. 아우, 배나 운동 중요하다고 팔뚝 이런데 얘기했잖아요. 운동으로 예. 빼는 방법도 박재민 씨가 예. 준비하셨다고요. 아, 운동. 네. 정말
갑자기 저도 아침마다 운동을 많이 하게 돼서 네.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프로에 감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뭘 연구를 해오게 되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네, 네, 일단 뭐 이 운동법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살을 뺀다는 운동법이라기보다는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뭐 다른 뭐 방송 여러 군데 나오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골프공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골프공. 네, 네. 집에 있는 뭐 골프공도 1개에서 2개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네. 이 부분을 아마 뭐 송 원장님께서 얼마 전에도 한번 네.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명치 약간 밑에 부분에서 네. 명치 부분을 지그시 누르면서 네, 숨을 골프공으로. 복식호흡입니다. 배가 나올 때까지 쭉 들이셨다가 들이내쉬고, 자 이때 지그시 눌러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들이셨다가 내쉬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요 그대로 횡격막이 이 갈비뼈 약간 밑쪽에 있거든요. 우리 숨을 쉬게 해주는 예. 이 얇은 막인데 이 부분을 주위를 네, 횡격막 안쪽으로 원을 그려주면서 아. 오. 이완을 좀 해주는 거예요. 아, 뭐 이제 여기 골프공으로. 있는 뭐 혈자리라든지 신진대사율을 높이면서 네네. 우리에게 좀 정체되어 있는 에너지를 좀 오. 소모될 수 있게 해주고요. 너무 그리고 세게 누르면 안 되겠죠? 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은 상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골프공이 피부에 맞닿으면 자극이 생길 수가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겠다. 예. 그 양손에 좀 쥐어주시고 예. 이 복근 부분에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갈비뼈 밑에 부분에. 예. 전 이 부분을 없네요. 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안 잡혀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꺼워서 부분이 느껴지지 않을 있겠죠. 부분인데 네. 네, 이게 눌렀을 때 엄지를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여기 이제 외복사근과 이제 아. 네, 복근 사이 이게 이제 부분이 빠졌을 때 있는데 이렇게 갈비뼈가 싹 보이면서 이렇게 싹 내려가면서 네네, 맞습니다. 예, 치고 쪽으로 내려가는 여기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오. 그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서 아, 네. 이렇게. 네. 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아. 이렇게 되면 이 복부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예. 좀 더 이제 뭐 좀 효과를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네,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저희는 뭐 근력 운동을 알려줄 줄 알았더니 네네. 의외의 운동을 박재민 씨가 알려주셨는데 네. 송 원장님 보시기에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항상 얘기 드렸던 그런 과정들이에요. 배에 예. 이제 혈자리들이 굉장히 많고 네네. 얘들이 이제 작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재민 씨가 얘기했던 복근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눌려지는 부분 네. 이 부분은 꼭꼭 눌러주시면은 네. 변비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일석이조. 도움을 주거든요. 네. 예, 일석이조네요. 예. 복근만 하는 똥배가 없어진다고 그러네요. 하고요. 예. 네. 자, 그리고 이게 집에 계신 분들, 특히 네. 주부들은 고무장갑을 활용해서 운동하는 경우도 많이 네,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무장갑을 준비해봤거든요.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이 원장님 요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반딱에 닦고서 네. 가운데를 갖다 손가락 묶은 다음에 네, 손가락 우리가 묶었어요, 지금. 아까 셀룰라이트 얘기했잖아, 팔 할 때. 네. 네, 네. 셀룰라이트 왜 잘 안 빠지냐면 거기가 뭉쳐가지고 우리 귤껍질 벗기면 하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방을 꽉 싸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를 갖다 찢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 아. 잡고 찢어줘라. 뒤에 이렇게 잡고 네. 위아래로 세게 당겨주는 그래서 거예요. 이거 아, 손으로 네, 묶는 위아래로, 거예요? 위아래로, 뒤로.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게. 예, 이렇게 잡고 뒤로 이렇게 예, 위로, 네, 위아래로 네. 세게 당기세요. 위아래로 이렇게 예, 오, 잘 오, 당기죠. 유연성 좋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와. 한 20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 20번. 네. 어. 그다음에 반대로 반대로. 해야겠죠? 네, 반대쪽으로 또. 바꿔서 이렇게 예,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예, 또 이렇게 당겨주고. 20번. 예. 오. 아. 야, 이거 둘. 쉽지 않은 쉽지 동작인데요. 않아요. 네. 셋 이렇게 20번씩. 예, 20번씩. 그러니까 양쪽으로 20번씩 하면 1세트. 예, 그래서 어. 하루에 한 서너 번 해주면 좋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뭘 하는 게 좋느냐. 네. 근데 솔직히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나이 네. 드신 분들은 이거 하기가 힘들거든요. 좀 더 이게- 세게, 되게 힘들어요, 이거. 와. 지금 제가 잡은 고무장갑이 이게 되게 네. 탄력이 좋아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무장갑 집에 있으면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시면 네. 특히 이제 고무장갑 많이 쓰면은 여기가 뭐 김치국물 묶고 해가지고 버리게 되잖아요. 버리게 되죠. 네, 버리지 네. 말고 이렇게 묶어서 예, 새 고무장갑 쓰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한 네. 가지는 이제 이걸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어깨가 안 좋아서. 그런 분들 어떡하냐. 팔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네.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뒤로 20번씩. 하나, 아, 둘, 뒤로. 셋, 뒤쪽으로.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이걸 해주면 아. 팔뚝하고 브레이저 살이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꼭 운동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몸 자세만 제대로 잡아도 네. 예. 이게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죠.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오늘 나이셀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 마지막 중요한 순서죠. 바로 네. 두 분의 족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치유비책 알려주시죠. 이 원장님은 짬짬이 운동. 다섯 글자나. 시간 없다고 핑계 대지 말고 네. 짬짬이 네. 빨리 걷고 크게 걷고 스트레칭 해줍시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송 원장님은요? 평생 평생 관리. 관리. 와. 잠깐이라도 방심하면은 나이 든 상태에서는 큰일 납니다. 네. 평생 관리해다. 관리해주세요. 그렇죠. 하루 이틀 해가지고 빠지는 게 아니고 네. 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나이살 관리가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렇다면 박재민 씨는요? 네, 저는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다 같이 화이팅. 네. 자, 오늘도 기분 좋게 나이살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제 나이 드신다고 해서 살찐다 고민하지 마시고 평소에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네네. 본인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